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오늘은 이민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하면 신축년에 이어서 새롭게 밝아오는 새해를 갖다 우리가 이민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축년 코로나로 상당히 힘들고 억압받는 환경이 가속 확대돼서 어지러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신축년을 얘기하려다 보니 상당히 불확실성만 키우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어떤 기의 흐름이라든지 기의 흐름에 따라서 다가오는 어떤 시대라든지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민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민년 하면 육식갑자의 39번째, 39번째 검은 호랑이 해가 되겠네요. 자, 이민하면 먼저 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 중에 임수하면은 9번째 오는 큰 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큰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임수는 십천간 중에서 가장 활동성이 많은 우리가 역마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역마, 많이 활동적으로 윤활격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산에서부터 내리는 계곡물이 서서히 흘러서 냇가로 그 다음에 또다시 바다를 향해서 다니는 임수의 큰 물을 갖다가 우리는 역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임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십천간 중에서 유일하게 역마성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임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임수는 또 색상으로 얘기하면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다시 말씀드리면 검정색이라고 하는 건 어둠을 갖다가 표현하기도 하죠. 또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어떤 지혜를 갖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간지에서 임수는 충분히 이러한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오는 이 임목은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나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인하면은 우리가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 그래서 내년에는 호랑이 해가 되겠죠. 호랑이 해가 되겠습니다. 호랑이. 그리고 임목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봄이라는 얘기예요. 봄. 그래서 입춘절기, 시작하는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봄이 시작된다, 한 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봄을 갖다가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이는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생지. 그래서 날생자, 그죠? 마구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 공간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생지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추진력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밀어붙이는 파워풀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임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생지다 보니까 시작과 계획, 기획력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여기 보면 활동성이 상당히 강하겠다. 요걸 또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 그죠? 그래서 아까 진취적이다, 추진력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임목은 꿈과 희망을 갖다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 유월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 게 바로 임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지로 보면 임수와 인목, 그래서 이민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물상적으로 보면 여기가 검정색상이다 보니까 검은 호랑이 해가 바로 이민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역마성, 분전, 활동적인 매우 그죠? 저돌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서 상당히 활동성이 있는 분주한 이런 호랑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검은색이고 밤을 의미하는 어둠이다 보니까 밤에 나타나는 호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밤에 호랑이가 한밤의 호랑이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득 이렇게 간지를 통해서 내년에 세운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단이 그간 제주 한라일보 오늘의 운세를 집필한 지도 벌써 만 12년이 지나갑니다. 창립 기념일에는 커다란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운세를 장기 집필할 수 있도록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제주 도민 분들과 그리고 그간 한라일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민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봄은 봄인데 어떤 봄이요? 그죠? 어둠이 아직까지 그죠? 다 가시지 않은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봄의 기운을 갖다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봄이 완연한 봄의 색상을 가지려면 인목에서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신축년이라고 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환경 속에서 막 여명이 그죠? 밝아오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민년이다 보니까 확연한 완연한 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참고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지를 보면 여기는 임수, 여기는 인목, 이래서 수생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 그죠? 우리가 수생목 하게 되면 우리가 십성 중에서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미래를 위해서 개척하는 그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식신을 얘기하고 상당히 순수하고 베품이 많은 그런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산업이라든지 어떠한 분야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많은 재물과 그죠? 이렇게 화랑이 될 수 있을까? 좋을까? 어떤 업종이 좋을까? 수생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청소년, 그죠? 그래서 교육계통이라든지 육아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주, 먹고 노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업종들, 그래서 외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활동성인 무역, 운수, 관광, 뭐 광고,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유흥, 이런 업종에서는 상당히 화랑을 받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옷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유아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아동복이 잘 팔리겠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어른들, 그죠? 장정들이 입는 중년의 신사들이 입는 옷이 잘 팔리겠습니까? 분명히 이민년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화랑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다 보니까 완성품이라든지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제품보다는 거기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 쪽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민년 하면 지금까지 어두웠던 이 신축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아서 내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조건 시작한다고 해갖고 아무거나 성급하게 뛰어들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니까 한 발 한 발 침착하고 그죠? 완전히 착실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성급하게 마구 계획을 체결한다든지 사업을 확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수는 커다란 무지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오히려 이렇게 보면 물속에 빠져있는 호랑이의 모습도 보이는 게 바로 내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민하면 무조건 진취적인 활동적인 의미로 상당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부대뽀적으로 마구 서둘렀다가는
잘못하면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절대 자기 생각으로 아집이나 독선을 버리고 차분하게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상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꼭 커다란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민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질문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조심해야 될 삼재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삼재. 삼재티가 또 궁금한 거예요. 삼재하면 커다란 세계의 재앙을 얘기해요. 하늘의 재앙이라든지 땅의 재앙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이런 재앙, 그래서 삼재띠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삼재가 신자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잔내비띠라든지 쥐띠라든지 용띠는 특히나 내년에 아주 좋은 세상 활기찬 봄을 맞았다고 마구 튀어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들삼재,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 중에 대장군, 그 다음에 삼살방은 어딥니까?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면 어느 쪽을 만져서 수선을 하게 되면 큰 재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딥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대장군이라든지 삼살 방향은 이거는 북쪽이다. 내년에는 특이하게 대장군도 그렇고 삼살방도 그렇고 전부 다 북쪽에 이렇게 삼살이라든지 대장방이 있으니까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북쪽에 있는 어떤 그 건축물을 갖다가 개보수를 한다든지 또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간다든지 부득이 그쪽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민년 신축년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민년이라고 하는 아주 활기찬 봄의 계절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겨울에서 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그냥 외치면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도 싶으나 아직까지도 어두운 환경 속에 있는 봄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봄이 그렇게 확 와 닿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기저기에서 그죠? 눈이라든지 얼음 덩어리가 수북이 쌓여있는 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한 발 한 발 차분하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힘찬 한 해 이민년을 갖다가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원하는 그런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 멋들어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